안녕하세요. 최경입니다. 이번에는요, 수학 익히 문항을 동기유발 자료로 활용하는 수업 이야기입니다. 수학 익힘에 보면 교과 역량 문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익힘책 매 차시 마지막 부분에 제시되는 건데요. 1, 2학년에는 이렇게, 3, 4학년, 5, 6학년 아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다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모색하면서 6가지 수학 교과 역량을 골고루 신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얼마나 멋진 문항입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이 문항은 동기유발 자료로 활용하기가 적절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5학년 1학기 약수와 배수의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쭉 보면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우고 난 다음에 학생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최대 공약수는 어떤 경우에 쓰나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어떤 장면에 쓰이는가 이 말입니다. 이유는 여기에 보시면 장면 없이 그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생활 장면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수학 익힌 문항이 있어요. 예, 야구공 27개와 축구공 18개를 최대한 많은 모둠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 한 모둠이 야구공과 축구공을 각각 몇 개씩 받을 수 있나요? 선생님 고민 안 하셔도 이렇게 멋진 문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치요? 자, 그러면 학생들 나름대로, 자, 이거 아니고 이제 이 장면을 동기유발로 줬을 때 학생들 나름대로 한 개씩 주면 27,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최대한 많은 모둠에게 똑같이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주고, 아니면 세 모둠에게도 줄 수 있는데, 많은 모둠에게 그러면 9모둠에게 주는데, 이것이 이제 최대 공약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최대 공약수다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몇 개씩 받을 수 있나 하거든요. 좀 더 차원이 다르게 이렇게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비형식적으로 해결을 한 것을 우리는 결국 이 장면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게 되면 된다. 가장 많은 모둠 9개, 이게 최대 공약수를 활용한 거다. 그리고 9개씩, 9모둠에 3개씩 주면 되는 거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요. 이렇게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이 유용하게 쓰임이 있는 장면이 동기유발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학 익힘책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학년 1학기입니다. 자연수 혼합 계산인데요. 6차시입니다. 실생활 문제를 통하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혼합 계산의 순서를 이해하고 계산하게 한다. 실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실생활 문제가 나옵니다. 전체 기념품 600개를 3일 동안 관람객에게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아이들은 식을 쓰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이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없을까 싶을 때요, 수학 익힘 문제를 보시면 돼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거는 여기에 보시면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에는 섭씨와 화씨가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마침 5학년 과학 시간에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를 배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학하고 연결할 수가 있는 문제가 수학 익힘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 친구가 현재 기온이 77도래요. 잘못 읽었나 싶은데 화씨 온도계를 보았구나. 그러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네요. 화씨 온도에 32도를 뺀 수에 5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나누기 9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섭씨 온도가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되겠죠. 자, 이 장면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보라는 것이 이번 시간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식을 이렇게도 나타낼 거고 이렇게도 나타내면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타 교과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는 장면을 동기유발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학 익힘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학년 이야기 소수의 덧셈과 뺄셈이 있습니다. 자, 소수 두 자리 알아보는데 제자리 멀리 뛰기.
간이 운동회를 하는 거거든요. 세 자리 이어달리기, 그 다음에 소수 크기 비교하는데 한 발 뛰기, 소수 사이에 관계하는데 밥 터뜨리기, 소수 한 자릿수 덧셈 하는데 물 나르기 경기, 두 자릿수의 덧셈 하는데 제자리 멀리 뛰기 경기, 한 자릿수의 뺄셈 하는데 물 나누어 마시기, 두 자릿수의 뺄셈 하는데 높이 뛰기. 제가 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혜, 수일, 도영, 슬기를 등장인물로 해서 학교에서 간이 운동회가 열리는 다양한 상황을 차시마다 다르게 동기유발로 이제 장면을 제시는 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연결되어서 부담 없이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긴장감이 없어서 흥미가 줄어들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쭉 하다가 보면 새로운 게 없을까 싶을 때 수학 익힘의 문항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소수 크기의 비교를 지금 여기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놓아보라 이런 거를 바로 동기유발로 쓰시면 아이들은 또 놀이이기 때문에 새로운 동기유발 자료가 되고요. 아니면 소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색다른 장면이에요. 이 장면도 쭉 읽어보면 한번 해볼 만한데 라는 긴장감을 줍니다. 그래서요,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임 있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색다르거나 긴장감을 주는 문제가 수학 익힘에 있습니다. 이것은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다양한 수학적 사고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 익힘 문항을 동기 유발 자료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